네, 오늘 시장이 간만에 이제 반등을 줘가지고 이제 한숨을 돌리시는 단계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저희에겐 끝나지 않은 숙제들이 있죠. 뭐 금리라든가 물가는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이어질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서 종목들이 그렇게 하락할 수 있음을 봤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여유를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숫자로 현재 시장을 보고 앞으로의 시장이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섹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종목과 섹터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숫자로 풀어보는 시장과 전략인데요. 보시면은 코스피가 사실은 요 선 라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물이 끓고 있는데 그 물을 끓고 있는 물을 뗐다가 다시 차가운 곳에 놔둔다 그러면은 그 물 자체가 현저히 식고 그 식은 물을 다시 데우려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급이라는 거고요. 이 수급은 결국 이 사람의 심리로 인해 만들어지는 건데 심리 자체가 너무 위축되면은 사실 정말 찬물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끌어올리려 그러면 상당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적절한 시기에서 긴축 자체에 대한 약간의 안도감을 주면서 시장 자체 시간을 약간 밀어준 건데요. 사실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유효하게 우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 구간 자체에서 지루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후에 제가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현재 현저히 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 금리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물론 이제 내일이라든가 이번 주 마감까지 보면 숫자가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현재 있는 숫자 그대로를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는 지금 너무 안 좋다라고 보시기보다 일단 한숨을 돌려놨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 어떤 애들을 갖고 갈지 출하리는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코스피 자체는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코스피 과거 역사 한 20년 자체를 보면은 기업 숫자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업 숫자 자체는 한 950개 종목으로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반면에 코스닥 자체는 약 1000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1500까지 종목수가 늘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거래 대금 자체,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점 자체를 계속적으로 그래도 깨지는 않고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지금 유심히 보셔야 될 단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붙어 있으면서 실적이 찍히는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한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뒷장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보시면은 이 시장 자체에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이 변동폭 자체가 되게 최근에 경험해보다시피 성장주 자체는 뭐 10몇 프로, 막 20몇 프로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다 그러면 아 쉽지 않네, 역시 어렵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그런 일정 기회를 주고 시장 자체에서 또 주도주가 생기고 또 다른 선순환매가 생기면서 시장 자체는 계속 흘러가는 것도 보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다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기관이나 외국인 또 아니면은 정말 주포가 될 수 있는 다른 세력들은 어떠한 생각들로 종목 자체를 사고 어떤 섹터들을 관심을 주는가를 저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후에 똑같은 금리 관련해 갖고 이슈가 발생됐을 때나 현재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기업들에 대해서 고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리고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데이터를 보기 전에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왜 금리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냐?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물가가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퍽퍽하다, 성장하기 힘들다 이러는데 그 물가를 금리를 올리면서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돈의 가치를 더 쳐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돈의 본 고향인 돈은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돈이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축소가 되고 물가 자체가 안정될 거라는 그런 유동성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왜 근데 자꾸 그런데 금리 하면은 뭐 금리 인상만 하면은 왜 자꾸 종목이 성장 종목들이 막 빠지는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 성장 종목들은 미래의 이익이 있습니다. 미래 먼 이익들이 있는데 그런 이익들을 현재 시점에서 갖고 와서 가치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래 이익은
현재의 할인율로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기간이 긴 만큼 미래에 많이 성장하는 만큼 이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리 얘기만 나오면은 이런 성장주들이 정말 움찔움찔하면서 무섭게 빠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포인트를 어차피 올해 한 번 더 몇 번이나 걸쳐갖고 써먹을 똑같은 투자 아이디어 로직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완화한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성장주들이 반등을 치거나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번과 비슷한 상황 자체가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곧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자체를 너무 두려워 마실 게 이거에다가 변수 데일리 이슈가 있는데 사실 큰 흐름은 금리와 물가 기준으로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국면은 사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과거 변동성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금리랑 물가 얘기를 계속적으로 또 들으실 거예요. 아마 1년 내내, 앞으로 뭐 10년 투자하는 기간 내내 들으실 건데 걱정하지 마실 게 이건 데이터로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정리만 해드리면 최근에 2015년도 긴축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할 때 미국 증시 흐름이 숫자로만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15% 내외 조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이슈가 남아있는 이상 마이너스 15% 내외 정도는 지수라든가 종목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종목 자체는 여기서 한 두세 배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안전마진, 보폭 자체를 갖고 가는 겁니다. 아직 이 이벤트 끝나지 않았죠. 단지 미뤄졌을 뿐이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곧 찾아올 손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놓는다 그러면 금리 인상 전후에 시장 조정은 있었다. 우리나라나 미국 마찬가지고 단 인상 반영 이후에 시장은 재상승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상 반영에 몇 프로 재상승하냐? 미국 지수 보시면 알고 우리나라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주식이 좋다.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주식이 안 좋다. 아닙니다. 금리 인하해도 주식이 좋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단계가 됐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그에 따른 주도 종목이라든가 지수 자체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데이터로 역사적 데이터로만 확인해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시장을 알고 싶기보다는 그 관련된 종목 섹터를 알고 싶잖아요. 그 비밀을 지금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참고사항을 적어놨는데 11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데이터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업데이트가 제가 11시 이후에, 밤 11시 이후에 업데이트 데이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1일자, 전일자 종가 기준이고요. 참고사항은 시장 현재 파악이라든가 종목 탐색 용도고요. 여기 기업별 표기 리스트가 이제 쫙 섹터랑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편의상 상위 부분만 표기했습니다. 사실 그 밑에 데이터까지 보면은 꽤 많은 데이터들이 깔려 있는데 편의상 여기 화면상에는 좀 작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반복될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반복될? 금리 이벤트. 결국 반복될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급 기준으로 저평가인데 수급 기준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은 뭔가 해가지고 제가 퍼 3 이상, 퍼 12 이하 거기서 값을 찾아줘 라고 엑셀에 데이터 우리나라 2,300, 2,400개 종목을 긁어와가지고 넣은 값이고요. 단 그냥 저평가면 안 되고 이 기간 동안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수급 자체가 들어와서 진짜 이게 저평가면서도 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수급 상위 5%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기업들 자체를 고르기 위해서 이동평균선 20일, 60일, 120일 이선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와줘 했을 때 쫙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특징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뭐냐? 이 종목들 현재 시점에서 추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여기서 뽑아서 이 종목들 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분석해서 저희 포트를 작성하자라는 거죠. 이런 효율적인 방법인데 보시면은 금융 섹터가 현저히 들어가 있습니다. 뭐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알고 기간은 이미 담고 있었다. 예, 보시다시피 손해보험, 증권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죠. 시장
평균치보다 다 상단에 있는 것들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0.4%, 0.8%, 0.8% 이런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큰 아이디어 안에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어떤 행보를 취하냐? 똑같은 값입니다. 단지 외국인일 뿐이죠. 역시나 금융 섹터가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예, 화면이 안 보이시면은 뭐 메리츠화재, 우리금융, 현대해상, KB금융이 찍혀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 52주 신고가 뭐 이런 걸 달성한 애들도 있고 새로운 가격대를 써나가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단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자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이건 데이터 업데이트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바로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 보시면 특징은 역시나 손해보험은행, 손해보험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금리 이벤트가 똑같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받아야 된다? 금융주, 증권, 은행, 손보 이런 회사들을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확률 자체가 높아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골라내서 종목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포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단 금리 이벤트 이후 이제 단 긴축 자체가 조금 느슨하게 이제 미뤄졌거나 그렇게 급하게 공격적으로 안 한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 자체를 계속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앞에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게 살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약간 느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낙폭 과대 종목들을 쫙 뽑아보는 겁니다. 특징은 역시나 보시면 알겠지만 미디어 엔터 뭐 이런 종목들, 게임, 미디어 다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NFT, 뭐 P2E 뭐 이런 관련주로 올라간 애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16%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뭐라고 했죠? 미래 성장을 할인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재 가치 측면에서. 근데 이런 애들이 마찬가지로 금리 자체가 조금 미뤄졌다 그러면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중에 낙폭이 과대하지만 내재 가치가 실제로 찍히는 애들을 골라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그러면 금리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뭐 스탠스 자체가 완화됐다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성정주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금리 이벤트 자체가 다시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수적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섹터들을. 자, 그리고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기간 수급 상위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입니다. 네, 사실 보시면은 제외 리스트는 본사 해외에 있거나 스펙주, 지주사, 관리 종목은 다 제외했습니다. 이 밑에도 리스트가 굉장히 많겠지만 편의상 그냥 위에 잘라왔습니다. 여기서도 특징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간입니다.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 PCB, 카메라 모듈 다 동의되십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한일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시멘트 가격 최근에 인상했잖아요. 그럼 기간은 지금 뭐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숫자 보고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단기 모멘텀, 즉 단기적 이슈를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멘트 물론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겠죠. 수혜는 받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선 최근에 수요 자체 굉장히 좋죠. 발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받고 있어서 기자재 관련. 반도체 장비, 카메라 모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기관의 생각을 숫자로 읽을 수가 있고요. 외국인 수급 상위를 볼까요? 쫙 보시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종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입니다. 여기 뜬금없이 9%짜리가 나옵니다. 무려 9%가요. 이게 사실 주간입니다. 주간 지금 뭐 월간도 아니고 주간에 외인이 시총 대비 9%만큼 산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현대글로비스. 네, 지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현대차 해외에서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숫자와 현재 투자 아이디어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종목을 축소하면서 정말 똘똘한 종목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보는 거고 원준 최근에 수급 이슈 발주라든가 뭐 이런 게 좋았죠. 역시나 외국인들 그거를 알았는지 샀습니다. 자, 그리고 52주 신고가 베스트입니다. 매매하기에 가장 좋은 기업들 위에 윗단에서 매도세가 전혀 없는 기업들 쫙 뽑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은행, 게임, 뭐 손보, 2차전지 이렇게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겠죠. 단 음영색은 정지 종목입니다.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스펙 및 관리 종목은 제외했고요. 역시나 밑에 리스트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워스트 리스트는 왜 넣냐 52주. 여기를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데인데 사실 종목 가격이 너무나 싸지는 겁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서 진주를 찾아내는 거죠. 흙 속에서. 사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가격 자체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남이 못 찾는 가치 요소라든가 모멘텀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보다 싼 가격에 괜찮은 가격에 사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 보면은 섹터가 근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음식료,
음식료, 화장품, 의류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정말 소외받는 애들. 근데 시장은 항상 평균액이 원칙이라고 많이 떨어졌던 섹터라든가 기업 자체가 어떤 이슈를 봐서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꾸준히 올라가는 장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은 이런 데서도 저희는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똘똘한 애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은 그렇게 양극화가 벌어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선순환매를 이용해서 우리는 포트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 그런 기업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기반으로 정말 짱짱하게 앞으로 우리가 동행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퀄리티 가치주요. 그래도 적정 가격이면서 퀄리티가 있는 주식들을 사모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숫자가 확인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두렵지 않고요. 분명히 이런 시장에도 현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요. 자, 남은 거는 불안 기회 요소인데 결국에는 거리두기 강화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갖고 심리적으로 조금 더 위축될 건가, 기업들이 뭐 계속 공급망 이슈에 휘달릴 건가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물가랑 금리 이슈를 우린 그냥 확인합니다. 여기가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고객 예탁금 자체가 64조 원이나 있습니다. 과거 고객 예탁금 자체가 40조 원만 돼도 와 경이로운 예탁금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 확신이 없을 뿐이지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이 있다라는 건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찍히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지수와 섹터와 기업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관련해가지고 저희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리스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좋은 퀄리티 가치주를 찾는 방법까지도 같이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경제TV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